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안혁입니다. 트랙 B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아마 이제 뭐 식곤증이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는데 보통 이제 세션에 대한 집중도가 처음에 이제 키노트 세션 하고 뭐 이럴 때 이제 집중도가 확 높아지는데 제가 이게 망설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여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행사는 이제 저희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행사고요. 저희가 전체 세션의 테마를 여기 보시는 올 인으로 잡았습니다. 올 인은 사실은 이제 저희 의미로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컨셉을 잡았는데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라떼는 마리아 세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지나가다가 이제 제가 들었는데 오링은 한국말로 하면 오링이고 오링은 뭘 다 잃어버렸다는 뜻의 이제 용어로 착각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올인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4년 만에 대면해서 여러분들한테 세션을 딜리버리 하는 거고 저희 그 브레이크아웃 세션 오늘 이제 뒤에 이어질 세션이 한 4개 정도 되는데 시스코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브레이크아웃 세션에 앞서서 제가 이제 약간 또 다른 버전의 오프닝 세션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마 이제 앞에서 이제 두 분이 이 슬라이드를 저희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다시 이거를 소환한 이유는 이 5가지가 시스코의 가장 주된 전략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의 그동안의 수년간 챌린지 의식이기도 하시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오셨다라는 의미에서 저희의 전략이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여기에 모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는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초부터 중후반서부터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제 준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거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 하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모든 분들이 어떤 형식이든 일상생활이든 개인의 생활이든 회사의 업무든 클라우드에 대한 연결성이 없이는 지금 뭐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IT는 여러분들 조직의 비즈니스와 직결이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좋다고 하는 클라우드, 뭐 통신 사업자 혹은 CSP, 뭐 대표적으로 AWS죠. 디플로이하기 쉽고 빠르게 사용 가능하긴 합니다만 개별 여러분들의 환경들을 과연 어떻게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연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온리 퍼블릭 클라우드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같이 연결해서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할 것인가 혹은 내 인프라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그동안에 디플로이되어 있던 인프라스트럭처를 클라우드로 확장하거나 혹은 클라우드와 확장해서 같이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어떻게 고민할지에 대한 것들도 시스코가 여러분들한테 딜리버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팬데믹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의료 기술의 미비로 인해서 뭐 재난 같은 형태로 이어졌습니다만 팬데믹 상황 나오면서 이제 격리 부분도 있었고요. 재택근무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일부는 중요한 인력들은 사무실에 여전히 출근을 했었고 또 이제 정부 규제라든가 혹은 국가의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사무실에 나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 또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다 짐 싸들고 집에 가야 하는 또 어떤 경우에는 재택근무라든가 혹은 제3의 장소에서의 근무 문제 때문에 VPN도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시 이제 오피스에 나와야 되는 상황들 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아마 소환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한 6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1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러고서 이제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팀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VPN 솔루션을 도입해서 써야 될 것이냐, 화상의 일을 당장 도입해서 써야 될 것이냐, 많은 의사결정들의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 생각하고 있죠. 그게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보니 사무실에 근무자들도 이제 뭐 대략 뭐 50%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 오는 사람도 많이 줄었죠. 그리고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것도 우리 회사에는 가능한 근무 형태 중 하나다라는 판단이 들고 회사를 그러면 사무실을 층을 좀 줄여볼까 혹은 공간을 좀 줄여볼까 혹은 모바일 데스크를 운영해볼까 하는 고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IT 팀은 단순하게 VPN만 제공해서는 안 되겠구나. 단순하게 영상회의 시스템을 집에서 쓸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퀄리티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보안 사고에 대한 이슈, VPN만 접속해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만 정보의 유출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여건들이 이제 시큐리티하고 이제 연관이 됩니다. 보통 이제 팬데믹 이전에는 단말에 대한 보안,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인터넷으로 나가기 위한 접점에 보안 장비, 큰 보안 장비를 두고 이제 보안 위협으로부터 이제 대비를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 생기는 발생을 중간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업무를 보거나 혹은 그 외 기타 등등의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기존의 회사에서 근무하듯이 각 개별 엔드 유저별, 그다음에 엔드 유저의 그룹별, 엔드 유저의 타입별로 보안 정책을 우리 회사에 있을 때와 똑같이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라는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하나로 띄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고 네트워크에 대한 커넥티비티까지 사무실의 네트워크가 됐든 혹은 클라우드의 네트워크가 됐든 혹은 집에서부터 연결하는 커넥티비티들을 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상황들이 이제 다양해졌어요. 이러한 형태의 고려 사항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뜻하지 않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장애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유저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사람을 많이 투입을 해서 리졸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요즘 대세인 AI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개선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혹은 여러분들의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들에 대한 놀리지 베이스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5가지로 얘기를 드렸지만 각각을 따로 띄어서는 고려할 수 없고요. 요 5가지가 한데 어울려져서 여러분들의 IT를 발전시키고 여러분들의 고유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물론 이제 공공기관이나 여전히 보안에 민감하거나 혹은 주요 시설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규제 부분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띄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이제 보편화됐죠. 리모트 워커에 대한 것들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워커들을 기존에 사무실에 있는 단말들이죠. 사무실에 있는 단말들은 내가 통제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보안 정책을 구현하기가 쉬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구간에 IPS와 방화벽 정책들을 놔주면 됐었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 지금의 추세는 엔드 유저 디바이스로부터 어떤 서비스의 솔루션까지 엔드 투 엔드의 솔루션, 각 거쳐 나가는 구간에 대해서 완벽한 보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재택이나 혹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보안 정책을 혹은 네트워크 정책을 지켜가면서 구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엔드 유저인 여러분들의 동료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사무실 환경이 100명을 위해서 데스크를 100개를 놔둘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영업 조직이 많은 조직에서는 빈자리가 굉장히 많았었고 각자의 자리들은 다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시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간 오피스를 줄여왔어요. 건물을 매각을 하거나 층수를 줄이거나 그다음에 모바일 데스크를 전면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회의실에 대한 어베일러빌리티까지 다 체크해서 아웃룩과 연동을 해서 내가 적재적소에 빈 미팅룸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환경을 해놨는데 이거는 뭐 IT로 구현이 가능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아젠다가 아닐 수는 있어요. 총무팀이나 시설팀의 아젠다가 수 있습니다만 IT를 제공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IT 기술로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공간에 대한 활용도입니다. 여러분들 뭐 회사에 돌아가시면 지금 현재도 그렇죠. 자리는 많이 남아두는데 앉을 자리는 없다거나 회의실은 많이 비어 있는데 회의할 공간이 없다거나 그래서 시스코도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와이파이 기술을 통해서 모든 사용자들의 혹은 모든 근무자들의 밀집도라든가 그 다음에 데스크의 사용 현황들을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시기마다도 다를 텐데요. 그래서 적정한 데스크가 몇 개인지, 적정한 회의실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각 사용자들의 적절한 온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적절한 습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데이터 센터 혹은 대형 뭐 팩토리, 그다음에 대형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셋 매니지먼트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바코드 정도, 그다음에 RFID 정도로 이제 돼 있지만 중요한 자산들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방송과 관련된 회사라면 고가의 카메라, 그다음에 영상 장비, 음향 장비 이러한 것들까지 어셋 매니지를 해서 자동화하고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회사들은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30에서 한 5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성과를 나타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보안에 대한 것들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보안이 완벽한 회사는 없습니다. 보안이 완벽한 회사도 없을 뿐더러 지금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유저의 타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IT 기기들이 내 관리 밖에 있는 상태들이 많기 때문에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85% 정도가 굉장히 사이버 시큐리티 위협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갈 여러분들의 IT 혁신에 어떻게 보안 정책들을 반영을 할지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존재합니다. 제가 뭐 아까 라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올해로 28년 차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IMF가 한 번 있었고요. 2000년대 초반에 IT가 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버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2008년쯤에 다시 이제 뭐였죠?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한번 났고요. 2010년대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고, 그다음에 2010년대 이후로는 클라우드 얘기 나오고 이제 팬데믹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를 해보면 앞에서 얘기 드린 하이브리드 워크, 그다음에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만 알리백, 재활용에 관한 문제, 탄소 절감에 관한 문제,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을 하실 텐데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변화하는 불확실성이나 혹은 트렌드를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린 5가지 영역을 같이 고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벤더는 시스코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최고의 전문가가 오늘 속된 말로 몰빵을 했습니다. 올인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